갑상선 암까지 생겨가지고 대인기피증처럼도 있었고 공부도 항상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항상 패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그럼 1억 3천인 거예요? 1억 3천 정도. 대박. 아버지한테 외제차를 선물해드렸어요. 야! 자동성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성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하는 셀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반도체 엔지니어였어요. 네. 대단한 건 엔지니어라 해도 대단해 보이는데 별로 그런 거 없고 그냥 정해진 일 하는 진짜요? 엔지니어였습니다. 1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진짜요? 어쩌다가 직장에서 나오게 되신 거예요? 직장에서 사실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어렸을 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학교를 늦게 들어갔어요. 26살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취업도 늦어지고 그래서 저는 30살에 첫 취업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월급 모으고 시작하니까 좀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업을 시작을 했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한 20대 초반까지는 되게 암울했었다, 인생이. 진짜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가끔 이제 울컥할 때도 있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약간 한참 좀 심할 때는 약간 대인기피증처럼도 있었고 사실 뭐 공부도 항상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정말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정말 하루에 한 18시간을 자도 피곤했거든요. 정말요? 네. 호르몬이 어떤 부분이 좀... 그 갑상선 호르몬이었는데 되게 변동이 심했어요. 그래서 뭐 한 1년 중에 한 2달 정도 정상? 나머지는 올라갔거나 내려가 있거나 해서 뭐 한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도 혼자 추워한 적도 있고 한겨울에는 셔츠 한 장만 입고 나와도 별로 안 추웠던 적도 있고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항상 패배만 했던 것 같아요. 하려는 거 원하는 대로 했던 적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그러셨구나. 대학교 3학년 때 또 갑상선 암까지 생겨가지고 이걸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호르몬이 약만 먹으면 딱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의 삶이구나 했던 거 정상인의 같아요. 삶을 좀 그때부터...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이렇게도 이만큼만 자고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남들은 이런 삶을 원래 살았던 거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힘든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사실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실행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하도 실행을 안 해서 답답해서 그 회사 같이 다니던 친구 한 명을 꼬셨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둘이 한 3개월 동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까지 안 내오면 우리 서로 10만 원 내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강제성을 띠게 만들게 했어요. 진짜 아예 계기를 만드셨네요. 환경을 네, 설정하시고. 환경 설정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환경 설정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자동차 계약을 되게 많이 걸었어요. 제가 차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단순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사고 싶은 거를 계약금을 걸고 나오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자동차로 이제 네, 저는 동기부여를 그게 되게 받으셨구나. 동기부여가 심했어요. 혹시 대표님 무슨 차 타세요? 아직은 국산차 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그 차를 안 뽑은 이유가 이제 샀는데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뭔가 이 동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계약 걸고 지금 뭔가 목표치 달성할 때마다 파기하고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네, 돈을 지금 모으시는 방법인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뭐 자랑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 완전 해주시죠. 아버지한테 외제차를 선물해드렸어요. 좀 더 젊으실 때 놀러 다니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차를 사드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혹시 판매하셨던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농기구도 팔았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구매 대행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동 공구도 당연히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들. 전자제품들. 저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상품이에요? 아니요. 여름이면 이렇게 막 풀 많이 자라면 이제 예초기 같은 물건들도 있고 홍비 아저씨들이 쓰시는 물건들을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는 상품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입이랑 위탁으로 하겠다. 거기는 조금 더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위탁 업체에서 팔리는 걸 보고 위탁 업체 사장님이 아예 창고를 따로 빼주셨어요. 저희한테 공급해준 업체가 그거를 한 7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11만 원에 하는데 제가 거기보다 많이 판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기 물건을 이게 무조건 다 가능하진 않아요, 사실. 그 관여도라고 하잖아요.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크게 비교 안 하고 사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사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고마진으로 팔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약간 의료용품 이런 것들은 마진을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의료기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마진을 많이 붙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본인의 몸이 불편한데 아무거나 막 사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은 물건이 원가는 똑같아요.
중국에서. 근데 누군가는 16,000원에 놓고 싸게 팔아도 구성품 같은 걸 하나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세 페이지에서 또 다른 어필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5만 원, 6만 원에 해도 많이 팔긴 힘들어요. 근데 팔았을 때 많이 남으니까 수익은 여기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객단가가 좀 있어야 돼요. 객단가가 있고 좀 고관여 상품을. 네, 고관여 상품들을 했을 때는 고마진이 가능합니다. 아, 대표님 좀 원하시는 목표 금액을 좀 잘 달성해 가고 계세요? 목표는 네. 마켓으로 월 순수익 1억 한번 벌어보는 게 목표인데 와. 하반기에는 5천 정도를 네. 목표로 했는데 네. 거의 근접하게 한번 달성을 했고 와, 이번 대단하시다. 달에는 넘어갈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재작년 12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한 1년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1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멋진 사무실도 얻으시고 좋으시겠어요? 아,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그쵸, 전에 있던 사무실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아요. 오, 여기서 강의하시는구나. 여기가 원래 사무실이셨다 이 말이신 거죠? 네, 되게 와, 정말 다른데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네. 우와. 여기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오면 제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네. 네, 그냥 일만 하고 사실 사무실 오면 그 디노님 강아지 타워 꼭 보고 네. 네, 그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타워를 보는 기쁨. 타워를 보는 기분. 어이구. 일로. 일로. 왜 물어? 저희 강아지 물어가지고 초면에 많이 부네요. 네, 아프게는 안 물죠. 네, 기분이 좋은데요? 아, 이거 제가 줘도 돼요? 네. 와, 안녕. 아, 대표님 매출과 순이익이 좀 어떻게 되세요? 한 2달 정도 매출인데 좀 1억 3천인 거예요? 1억 3천 정도. 대박. 주문 건수 3천 건이요? 와, 진짜 대박.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매출을 내시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작년 1년 동안은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네.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었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다 끊었어요. 꿈에서도 맨날 그런 악몽을 꿨죠. 제 거 제품이 안 팔린다거나 정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잘 팔린다거나 주문 들어온다거나 이런 꿈도 꾸고 그냥 온 신경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는. 혹시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첫 달에는 하나 팔았고 아, 진짜요? 네, 열심히 했는데 하나 팔았어요. 그리고 둘째 달에는 매출이 한 200 정도 나왔는데 그게 대량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거라 네. 이게 팔려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팔리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기획했던 상품을 마케팅을 해서 딱 첫 판매가 된 날이 3월 1일이에요. 제가 그날 안 까먹는 게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 집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와, 진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때 딱 주문이 들어오니까. 야, 그래서 되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문이 또 들어오고 와. 그 다음 날은 이제 주문이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서 되게 좋았죠. 와.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뭔가 내 기획이 통했다 이런 짜릿함이에요? 아, 이렇게 파는 거구나. 상품을 한 번 경험을 해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어쨌든 첫 경험을 해본 거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되게 매출이 기뻤죠.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바로 매출이 3천 좀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순수익으로 한 800 정도 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월천을 넘겼는데 야, 그 상품 그- 하나로요? 네, 상품 하나로. 하나. 그거 정지 당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제품들 해가지고 이제 매출 1억 갈 때 한 번 되게 기뻤고 그리고 이제 매출 1억일 때 어때요? 매출 1억일 때요? 아, 근데 좀 힘들었어요, 사실. 왜요? 그 제가 팔던 물건 중에 하나가 CS가 좀 많아가지고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버느니 좀 덜 벌고 좀 편하게 벌 수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뭐 제품 뭔가 기획해서 막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열심히 고민해서 막 멘트 같은 것도 한 3, 40 고민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품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애정이 담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이제 해서 딱 뭔가 판매 스타트 했는데 그날부터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와. 때가 되게 기쁘죠. 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대표님이 경험하신 그런 효자 상품을 만들었던 과정이나 단계가 있을까요? 일단 네. 저도 상품을 소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씀드렸던 관여도 좀 높은 제품들 파는 방법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냥 시장이 시장을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물건을 얼마에 소싱해 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 상위권에 있는 판매자들 걸 다 분석을 해보죠.
그 사람들은 대충 하루에 몇 개씩 팔고 제일 잘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격 때문에 잘 파는 걸까? 아니면 제품의 기능 때문에 잘 파는 걸까?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마케팅을 해와서 잘 파는 걸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다른 상품처럼 상세 페이지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외부 바이럴도 조금 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맞춰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입해서 진행하시는 상품은 몇 개가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입한 물건들은 그래도 보통 스큐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10가지가 넘는데 완전 효자 상품은 2개, 사입에서 완전 효자 상품 2개, 그리고 이제 위탁 완전 효자 상품 2개. 제가 말하는 그 효자 상품의 기준이 그래도 한 달에 뭐 300, 500 이상 벌어다 주는 아이템 기준이고 근데 만약에 애정을 막 엄청 쏟았는데 잘 안 네. 팔린 제품도 있나요? 올해는 없어요. 우와. 올해는. 작년에는 한 절반 실패하고. 타율 네. 100%시네요? 50% 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장 살아있는 데만 들어가면 제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거기서 한 숟가락 더 얹으면 그 기본은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살아있다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판매량. 판매량. 네, 다른 사람들이 뭐 1등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몇 개 정도 팔고 전체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 네. 1등이 제일 잘 팔겠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도 판매량 자체가 높거든요. 네. 네. 그런 데가 시장이 살아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데를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기는 내가 들어갈 곳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카테고리에서 1등 하는 제품들 다 있고 네. 하는데 네. 똑같은 셀러거든요. 똑같거든요. 여기도 매일매일 일이 터지고 그러는데 스스로 한계를 좀 지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초보라서. 저는 뭐 나이가 많아서. 저 이런 걸 아직 안 해봐서. 이런 건 사실 다 핑계 같아요. 그냥 너무 쫄 필요가 없다. 쫄 필요 없이 레드오션이어도 시장이 살았다면 크게 쫄 필요가 뛰어든다. 없다. 네. 근데 요즘 구매 대행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네. 뭐 국내 위탁이나 사입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시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저희처럼 몰두해서 뭔가를 계속 본인 스스로 좀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깨져보고 또 새로운 방법 알아내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거 되게 쉽게만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저 되게 쉽게 번다는데 사실 쉽게 1000만 원 어떻게 벌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좀 회사만큼 힘들어도 회사에서 1000만 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어쨌든 월 1000만 원씩 벌면 한 3배는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비례해서 노력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은 충분히 벌 수 있는 시장이고 벌 사람은 계속 번다. 벌 사람들은 계속 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은 저는 직장인 월급 이상은 사실 저는 무조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